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상속 절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5부에 걸쳐서 5편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모르면 안 되는 세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편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거 중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죠, 부부로.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는 경우를 법정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혼인 배우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권리가 없죠, 거의.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같이 동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래도 마찬가지로 사실혼이고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 이랬을 때는 법정혼이 되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야만 재반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위장 이혼을 해서 양도세 등등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이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랬을 때는 불법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폭탄을 맞게 됩니다. 양도세 폭탄이죠. 자, 그리고요. 혹시라도 늙음하게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연녀나 내연남이 생겼거든요. 이랬을 때 만약에 그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바람을 핀 사람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결혼하지 못하도록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랬을 때는 내연녀, 내연남과 좋아서 살겠지만은 20년, 30년을 살아도 정실 부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첩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스탄트, 프랑스 말로 꼬망송인데요. 일본 말로 하지 마리 마시오. 그래서 일본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리아가리 마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실컷 즐겨보자. 재밌게 해보자. 열심히 놀아보자.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관련돼서 실컷 한번 즐겨서 양도세 절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 중이라면 혼인신고를 절대로 못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한은 못하겠죠. 그래서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혼외자죠. 혼외자를 두세 명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혼외자 자식이지만은요, 그 사람은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혈연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혼 배우자는 그렇지 못하죠.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산다. 이러면은 사실혼 관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살더라도 이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정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 요새 일본에서 유행했던 소츠공이라고 하는 조론에 대해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론이 뭡니까? 졸업식이죠. 혼인을 졸업한다는 겁니다. 일본 말로 소츠교라고 하는 졸업이 있고요. 객공이라고 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소츠고 객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일본 사람 줄여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소츠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론이 되겠습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 지쳤다. 이제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따로따로 살자. 그래서 남처럼 살자. 그래서 자식들 결혼식이나 이럴 때만 가끔 나와서 식사나 하자. 이렇게 해서 별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도 사실혼 배우자는 아닙니다. 법정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조론을 권장하거나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소츠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따로 떨어져 살다 보면요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그러면 진짜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했는데 위장 이혼한 상태에서 따로따로 살지 않고 같이 붙어 산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결혼하진 않았지만 이혼했지만은요. 바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석구 손대는 격을
꼴을 겪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럴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고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종부세 혜택도 세액 감면 80%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로 증여재산 공제 6억 원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으니까 2중고, 3중고, 4중고, 5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위장 이혼 후 양도한다, 고가의 주택이다, 이거 반드시 걸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서 뭐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부부 안정 특약을 통해서 부부가 운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인 사실혼 배우자랑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둘 다 운전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놀랍게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것이 정실 부인이 있다면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이 없이 바로 사실혼 결혼만 못해서 결혼식을 했지만 뭐 혼인신고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부인은 없고요. 이랬을 때는 유족연금을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실혼 배우자와 세금이 어떤지 알아보는데 오늘은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만 절세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과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과연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인가 이걸 봅니다. 그렇다면 같은 세대원인가, 동일 세대원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것이죠. 만약에 동일 세대원이라면 만약에 사실혼 관계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각각 부부가 1주택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동일 세대원이라면 1세대 다주택자로 양도세 폭탄을 매기게 됩니다. 하지만 별도 세대원이라면 어떨까요?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고 비과세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세대원이라면 1세대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양도세 중과 못 피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그렇습니다. 1세대 2주택일 때는 20% 기본세율 플러스 3주택일 때는 기본세율 플러스 30%를 절대 못 피하죠. 82.5%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못 피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만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가 아니라 30%, 15년 보유 최대 30%까지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동일세대원으로 양도세 중과가 부활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없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동일세대원일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혼 배우자는요. 위장이혼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동일 세대원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씩 각각 가졌다. 각각 별도 세대원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각각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게 있어요. 자녀까지 출산해서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요청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위장이혼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위장이혼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다. 위장이혼으로 같이 산다 이거죠. 이랬을 때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위장이혼이 아닌 사람은 별도 세대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혼했다면 별도 세대원이죠. 또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별도 세대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민법이나 여기서요. 혼인해서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법정 배우자죠. 법정 배우자가 아니라면은 바로 나머지 사실혼 배우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또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별도 세대원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볼 수 있습니다. 12억 원까지 비과세죠.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빠지니까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를 영원히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콘스탄트 김 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요.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입니다. 한번 저한테 신청하시면 8,500원 딸랑 하거든요. 8,500원 받아서 투자해서 8,500억 원 예를 들어서 절세한다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가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12억 원 초과일 때도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 거주 보유했다면 80% 빼주니까 그다지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사실혼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1주택씩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이 10억 원이고요. 보유한 기간이 5년이라고 보겠습니다.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한다면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죠.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세대원일 때죠. 양도차익 10억 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한시적으로 지금 해주고는 있죠. 10%인 1억 원을 빼면 과세 표준 9억 원에 대해서 42% 구간에 걸리죠. 3,594만 원 그 누진 공제하니까 양도세는 3억 4,206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지방소득세 10% 합칩니다. 3억 7,627만 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착각합니다. 취득세가 뭐 3%니 3.5%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에는 따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농특세라든가 교육세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취득세가 4.6%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용했을 때 4%라고 얘기해줘야지 3.5%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6%까지 최대한 때렸는데요. 농특세가 무려 20%예요. 1.2%, 7.2%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죠. 지금은 5%니까 20%면 1%예요. 그것도 6%라고 하는 종부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그 양도세 중과를 맞는다. 그렇다면 62%를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도세가 무려 6억 4,247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 세대원이기 때문에 양도세는요 얼마 안 나옵니다. 20억 원이라면 12억 원까지는 고가주택 그러니까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죠. 12억 원 초과 8억 원에 대해서는 결국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20억 분의 8억 원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 10억 원에 대해서 20억 분의 8, 그러니까 40%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억 원이라고 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빼니까 4천만 원 빼니까 과세 표준은 3억 6천이고 40% 구간이고 2,594만 원 누진 공제하니까 양도세는 1억 1,806만 원이고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되지만은 만약에 별도 세대원인데 10년 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를 했다면은요 80% 공제하니까 양도세는 놀랍게도 별도 세대원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1,479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동일 세대원일 때는 지옥을 경험하고요 별도 세대원일 때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행히 사실혼 배우자도 별도 세대원이니까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를 들어서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부부인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했을 때는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비과세가 되고, 다시 또 한 주택에 대해서는 또다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혼인 후 10년 동안에 먼저 선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보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결혼 이후에 10년 동안 팔리지 않는 주택도 있다. 그랬을 때는요, 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양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결혼한 상태에서 각각 주택이 있다면은요 혼인신고를 미룰 수도 있겠죠. 이것도 뭐 미봉책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혼인 후 10년 동안 1주택을 선양도하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고 후양도하는 것도 당연히 1주택이라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혹시라도 혼인을 했는데요.
부부간에 서로 주택을 크로스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효과적으로 가능하겠죠. 양도세가 취득가액이 상향 조정되니까 당연히 그 양도세, 비과세나 아니면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양도 차익이 적으니까 양도세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크로스 증여할 것까지는 없겠죠.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됩니다. 한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그 배우자가 증여를 받으면 6억 원까지 면세니까요. 증여세는 별로 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 증여 후 취득가액이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사람한테 몰아서 증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한테 몬다면 일방이 재산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물론 크로스 증여에도 재산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상속세, 양도세는 부담이 좀 경감되지만 상속세 부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을 증여한 사람이 주택 말고도 재산이 많다면은 당연히 증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양도세를 줄이는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상속세는 못 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부간의 크로스 증여나 일방 증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혼인 전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거 중인데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는요, 각각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이지만 법정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부라면요, 정상적인 법정 부부라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증여하더라도 합산하거든요. 하지만은 사실혼 배우자는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계 존속에 대한 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한 번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혼인 전에 사실은 배우자가 부부가 자녀 2명한테 부부의 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령 부친의 주택을 자녀 2명한테 50%씩 증여하고요. 모친도 똑같이 50%씩 증여하게 된다면은 합산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으로부터 20억짜리 주택을 10억 원씩 각각 받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받고 9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는 2억 2천5백만 원 나옵니다. 둘이 합치면 4억 5천이죠. 그 다음에 모친이 20억을 또 10억 원씩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못 받으니까 2억 4천씩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럼 4억 8천이니까 합쳐서 이렇게 나눠서 증여한다면 혼인하기 전에 9억 3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증여받는다면요, 이제는 부부가 각각 증여해도 합산하거든요. 20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1인당 6억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친으로부터 20억 원을 증여받는다, 50%씩 증여받는다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합산하다 보니까 그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그 혼인 전에 자녀한테 50%씩 증여한다면 9억 3천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혼인 후에 증여하게 된다면은 무려 1인당 6억 2천만 원, 12억 4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혼인 전에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3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 이제는요, 그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2부에서는 종부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기타 등등 절세 전략을 실행하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은요,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 절세 컨설팅, VIP 컨설팅 3,400여 차례 이상을 경험한 경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당연히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함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3대에 걸쳐서 100년간의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기타 등등 모든 세금들 투자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로 싸게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조리 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법인에서의 비용 처리 전부 다 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 맞으니까 개인의 분신인 아바타, 화신인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죠.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인데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30대 100년이 아니라 3000년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슨 상담이요?
NGP 플랜에 대해서 공짜 상담해 드리겠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은요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NGP 플랜 무료 공짜 컨설팅 받으시고요. 실행하게 된다면 법인 설립부터 법인 운영, 포트폴리오 운영, 절세 전략 이 모든 것을 제가 중심이 되었고 확실하게 지원하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고 편안하게 100년, 1000년, 3000년, 3대, 30대까지 편안하게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을 같이 실행하는 그 아주 기쁜 행복한 플랜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콘스탄트 김과 함께 하신다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